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보건 계열에 재학 중이신 학생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보건 계열에 입학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고등학교 4학년을 다시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원래 대학교에서 캠퍼스의 낭만, 그리고 시간표도 짜고 내가 마음대로 스케줄 조절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나는 대학교에 온 것인가? 고등학교를 다시 간 것인가? 라는 혼란이 있었죠. 공부도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의학 용어나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생소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시험 보기 전에 저희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기간에 딱 되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총 3파트로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왜 저희가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3년이나 4년 동안에 저희는 긴 레이스를 뛰고 국가고시를 봐야 해요.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이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하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사실 이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떤 걸로 보통 삼으시냐? 나는 성적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3, 4년을 잘 다녀서 졸업을 해서 면허증을 따고 싶다. 일단 졸업을 잘해서 그냥 취업을 잘하고 싶다 하는 이런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잘 살피시고, 목표는 1등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몇 학점 이상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A+를 몇 개 과목에서 받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건계열 학생들이 약간 스펙을 쌓는 일에 조금 덜 매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졸업하면 취업이 쉽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을 잘 받아 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대학병원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굳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 나는 의원급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거기 원장님들도 이제 성적표를 보고 그 성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학교 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했구나, 그러면 이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할 것인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인지 꼭 정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파트,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판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임상이랑 관련이 없는 공부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국가고시에서 보는 그 시험들은 임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를 준비한다 또는 임상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폭이 넓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성적이 잘 나오려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은 누가 내시죠, 여러분? 맞아요, 교수님이 내시죠. 교수님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는 항상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눈도장을 찍고 그리고 수업을 들었죠. 수업을 들을 때는 저희 교과서가 검정색 글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항상 파란 펜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와 필기가 구분되어서 교과서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중에 교수님이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따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필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좋은 게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재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거나 하시는 시간이 아깝다 하시면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필기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또 쉬운 게 교수님이 농담했던 것도 가끔 적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교수님의 농담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 수업의 상황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이 뭐 딸기 얘기를 하셨다, 뭐 딸기 키키 이렇게 적어 놓거나 뭐 그런 내용들도 함께 적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필기를 합니다. 자, 빽빽하죠? 이렇게 모든 내용을 그냥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적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하냐? 예전에 미생물학 교수님이 약간 괴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시험을 문제를 내셨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는 비교적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게 이유인즉슨 교수님이 책에서 문제를 안 내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수업 내용에서만 문제를 내신 거예요.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그 수업의 내용 안에 있고 그 내용을 필기로 담아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잘 들었다면 저는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 가는 길이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배운 내용들을 쭉 복습을 합니다. 근데 복습을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읽어봐요. 교수님이 뭐 책의 일부분만 수업을 하셨지만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서 이 전체 문단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어려운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 왜냐면 교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문단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표시해서 직접 수업 끝나고 여쭤봅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조금 더 좋게 눈여겨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몰랐던 것들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일 중요한 시험 기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험 범위를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겠죠. 일단 시험 범위를 잘 확인해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계획을 좀 짜셔야 돼요. 이 과목은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 과목은 범위가 적고 조금 쉬운 내용이고 내가 평소에 많이 해놨던 공부 과목이면 조금 덜 잡아도 되겠구나 하고 우선순위의 경중을 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과목들을 먼저 도장 깨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는 평소에도 중요한 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그런 거는 평소에 파란 펜으로 하고 있다가도 빨간 펜으로 별표를 표시해 놓는다든지 조금 강조를 많이 하셨다. 저는 그런 별표 3개까지 해요. 그러니까 강조를 좀 덜 하신 것 같다 하시면 하나, 좀 더 많이 하셨다 2개, 그 다음에 3개. 그러면 시험 막바지에 다달랐을 때는 별표 3개 친 거 위주로 또 공부를 해야겠죠. 일단은 평소에 교수님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다르면 시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거 시험에 중요하겠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S 별표를 합니다. 그거는 S 시험, 직관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시험 S 별표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하셨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시험 때 꼭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암기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보건계열은 사실 암기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쓰고 다 외우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인상 채직 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조물인데 이거 상학에서 익돌 상학절은 뭐 국에소화 이러면 상익구 인상 채직할 때는 상익구가 중요하다. 상익구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앞 글자를 따가지고 앞 글자의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거나 단어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뭐 음을 붙인다든지 뭐 노래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붙인다든지 해서 단순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식으로 외웠더니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는 근데 앞 글자를 따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딱딱 쓰고 그 다음 뒤에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뭐라고 했죠? 시험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또 아니면 족보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족보가 없고
기출문제가 따로 있지 않다 하면은 국가고시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보통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추천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교수님 방에 갔는데 그 문제집이 있다 하면 거기 걸 사셔야 되고요. 아니면 보통 학교 도서관에 보면 문제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타입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상황인데 학교에 가면 학교 도서관에 있는 문제집을 뭐 따로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책을 빌려가지고 따로 종이에다가 답만 적고 하신다든지. 근데 어차피 국가고시를 공부할 때는 문제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냥 따로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학년이나 2학년 때 구매했더라도 3학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가고시 문제집을 꼭 풀어보시고 처음에는 그냥 이면지에다가 답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집에다가는 짝대기를 긋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을 다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론이 습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오답노트처럼 딱 모여서 내가 어떤 이론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는 이론을 다시 복습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꼭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 안에서 변형돼서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대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시 문제집도 꼭 시험 보기 전에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계열 공부 방법을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